화려한 영웅들의 집결체인 어벤져스. 2012년 조스 웨던 감독은 블록버스터 액션으로 각색한 어벤져스를 공개한다. 에너지 원천 큐브를 이용한 강적이 출현한다. 이에 인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국제평화유지기구 쉴드 국장 닉 퓨리 사무엘 L. 잭슨은 슈퍼히어로들을 소환한다. 위기에 빠진 지구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벤져스 작전이 펼쳐지게 된다. 차출된 슈퍼히어로들은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헐크 마크 러팔로,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쉴드 요원인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등이다. 한편 마블 코믹 간판 주자 어벤져스는 1970년대 들어서는 카우보이, 외계인, 돌연변이 전직, 악당 등을 주요 멤버로 편입시킨 바 있다. 1963년 데뷔 이후 70년대는 어벤져스에게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단 10명의 영웅만이 팀의 정식, 예비 또는 수습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어벤져스는 1963년 데뷔 이후 어벤져스 명단에 큰 변화를 겪어왔다. 그렇지만 단 10명의 영웅만을 팀의 정식 멤버로 유지시키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다. 어벤져스 군단으로 합류한 10명의 캐릭터는 각자 다양한 성격과 장점을 앞세우면서 인류 위협을 가하는 악당 섬멸 작전에 나서게 된다. 코믹 전문가들은 가장 화려했던 활동 시기인 1970년대를 포효했던 슈퍼 영웅 10명을 강력한 어벤져스 라인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도 호평을 받고 있는 1970년대 영웅 10인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10. 투건 키드. 로하이드 키드와 함께 투건 키드는 마블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서부 캐릭터 중 한 명이다. 1970년대 어벤져스 예비 멤버로 등재됐던 매튜 호크 리보위츠는 자신을 투건 키드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스티브 잉그라트와 조지 페레즈가 사파를 맡아 1976년 발매된 어벤져스 147호 정복자 강의 활약이 소개되는 섹션에서 투건 키드가 처음으로 잠깐 등장하고 있다. 이후 투건 키드는 어벤져스 팀의 중추적 멤버로 편입하게 된다. 그는 거친 서부 시대에서 공경에 빠져있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호크아이로부터 선물로 받은 라이트닝이라는 첨단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상금 사냥꾼으로 활약한다. 9. 스워즈맨. 어벤져스의 두 번째 군단으로 데뷔한 이들은 호크아이, 스칼렛 위치, 퀵실버 등이다. 스탠리가 스토리를 구성, 돈 헤크가 원안을 맡아 발표한 어벤져스 19호. 이를 통해 첫 신고식을 마친 인물이 스워즈맨이다. 그는 젊은 요원 클린트 바튼에게 실전 훈련을 시킨다. 스워즈맨은 몇 년 동안 어벤져스 멤버로 성실하게 복무한다. 팀 동료 멘티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경험도 하게 된다. 하지만 강의 마수에 걸려들어 몇 안 되는 영구 사망자 명단 중 한 명으로 편입되는 고충을 겪는다. 한때 잊혀진 어벤져스로 인식됐던 스워즈맨은 TV 미니 시리즈 호크아이에서 미남 배우 토니 달튼 이자크 두퀘스느 역할을 선보이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컴백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8. 문드래곤. 악당에서 영웅으로 변신한 문드래곤. 1976년 게리 코네이, 짐 슈터, 스티브 잉그라트, 조지 페레즈가 팀워크를 이뤄 발간했던 어벤져스 151호를 통해 데뷔한다. 한때 아이언맨에게 대적하는 악당으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문드래곤. 선한 영웅으로 변신하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위안을 제공하게 된다. 문드래곤 가족은 타노스에 의해 살해되는 아픈 사연을 갖고 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타이탄의 보호를 받고 성장하게 된다. 타이탄으로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문드래곤의 활약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어벤져스 팀들이 융합해서 활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래 문드래곤은 마블이 펼쳐놓은 우주공간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복수심을 담아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를 창조했던 아서 더글라스와 함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출연하고 있다. 7. 멘티스.
1970년대 어벤져스 일원으로 합류한 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멘티스는 활약 당시 최고의 캐릭터 중 한 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멘티스. 은하계의 메시아를 낳을 운명인 천상의 성모라고 알려진 크리에 의해 양육된다. 성장한 멘티스는 모험 여행을 떠난다. 그 와중에 스워즈맨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운명적 사랑에 빠졌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멘티스도 몬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어벤져스 일원으로 활약하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블 유니버스에서 당당한 지위를 얻게 된다. 실사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배우 폼 크레멘티프가 멘티스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마블 캐릭터 가운데 멘티스는 DC, 이클립스 및 이미지, 코믹 유니버스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작가 스티브 잉그라트는 멘티스를 셀레스티얼 마돈나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서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 미션을 부여하고 있다. 6. 패트워커 애칭 헬캣. 패치워커는 1970년대 어벤져스를 언급할 때 떠오르는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마블의 가장 오래된 캐릭터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워커는 1944년 미스 아메리카 매거진 이후를 통해 데뷔한다. 하지만 패치워커가 처음 소개됐을 때 그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10대 로맨스 캐릭터였다. 패치는 그 후 23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품에 출연하는 동시에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에 산발적으로 카메오 출연을 병행한다. 작가 스티브 잉그라트는 그 후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 중 하나인 어메이징 어드벤처가 진행되는 동안 패치를 합류시킨다. 이때부터 그녀는 헬캣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헬캣은 한동안 어벤져스 팀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여전히 마블 유니버스 일원으로 대접받고 있다. 최근 독립적인 타이틀을 부여받기 직전까지 아이언 맨과 팀워크를 이뤄 신적인 존재 같은 코르백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원더맨, 스워즈맨 및 몬드래곤과 마찬가지로 원더맨은 1970년대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어벤져스에 대항하는 악당이었다. 1964년 어벤져스 9호로 데뷔한다. 당시 원더맨은 이온 에너지가 깃든 범죄자 사이몬 윌리엄스로 첫 소개가 된다. 작가 바론 제모는 어벤져스에 침투해서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 만든 원더맨이 개과천선에서 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로 애초 구상을 변경시켰다고 밝힌다. 원더맨은 처음에는 뇌 패턴에 각인된 형제 비전의 압박을 받아 제대로 된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비스트. 악당 캐릭터로 출발한 비스트 또한 1970년대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된다. 이전에는 엑스맨 일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갖고 있다. 엑스마이너스맨의 일원에서 잠시 공백기를 갖게 된다. 이 시기 비스트는 일반적인 인간 형태에서 거대하고 파란색 털복숭이 괴물로 변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외형적 변화는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게 된다. 1976년 발간된 어벤져스 151호를 통해 몬드래곤과 함께 지구 막강 영웅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어메이징 어드벤처 일부 캐릭터 이야기를 집필했던 작가 스티브 잉그라트. 작가는 비스트의 낙천적인 성향이 다소 침울한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는 몬드래곤과 대척점 입지에 놓여 있으면서 어벤져스에게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듯 비스트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마쿠 역할을 해낸다. 캡틴 아메리카 시크릿 어벤져스의 병참 장교와 같은 이들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맹활약을 펼치게 된다. 3. 펠콘. 1970년대 후반 어벤져스에 합류한 샘 윌슨의 별칭이 펠콘이다. 현재는 캡틴 아메리카 일원이다. 그는 팀과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캐릭터이다. 애초 펠콘은 캡틴 아메리카 조수 신분이었다.
작가 데이비드 미셀리니와 존 버니 1979년 발표한 어벤져스 184호를 통해 팀에 합류하게 된다. 기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공적을 인정받아 펠콘은 마침내 캡틴 아메리카 역할로 승격된다. MCU 시리즈로 공개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에서 안소니 매키가 배역을 열연하고 있다. 부침이 있는 다른 캐릭터와 달리 펠콘은 여전히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리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스칼렛 위치가 시도한 어벤져스 팀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저지시키는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해냈다. 2.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는 구소련 스파이 출신이다. 처음에는 어벤져스를 위협하는 악당이었다. 스티브 잉그라트와 돈 핵이 1973년 발표한 어벤져스 111호를 통해 데뷔한다. 본명 나타샤 로마노프이다. 블랙 위도우는 수많은 슈퍼 암살자를 배출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레드룸 출신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지 않아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한 뒤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하게 된다. 블랙 위도우는 이제 어벤져스의 필수 요원으로 대접받고 있다. 스핀오프로 공개되고 있는 시크릿 어벤져스와 미국 남북전쟁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마이티 어벤져스에 등장하고 있다. 블랙 위도우는 미녀 연기자 스칼렛 요한슨이 배역을 맡은 블록버스터로 제작된 뒤 MCU에서 가장 중요한 명단으로 대접받고 있다. 1. 미즈 마블록은 캐롤 댄버스. 캐롤 댄버스 출범 당시는 미즈 마블이었다. 1979년 데이비드 미셀리니와 존 버니 공동으로 출간한 어벤져스 183호를 통해 어벤져스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캐롤 댄버스는 다양한 가명을 내세워 영웅적 활동을 해낸다. 오늘날 어벤져스와 돈독한 제휴관계를 맺으면서 캡틴 마블로 대접받고 있다. 캐롤은 여러 번 어벤져스의 동료 영웅들로부터 의장으로 추천받아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재 브리 라슨이 배역을 맡고 있는 캡틴 마블은 1970년대 가장 큰 어벤져스 성공 스토리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명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친숙한 이름이자 팀의 리더로 확고한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